실기 시험 전에 우리가 이제 순서가 시험 절차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필기 시험 접수를 해야 되고 필기 시험 응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기 시험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 응시를 하면은 최종 발표가 이제 날 거예요. 최종 발표 나면은 이제 자격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필기시험 아직 응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실기시험 접수를 하셔가지고 언제쯤 시험 보시면 좋으냐? 우리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주 정도는 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이 필기시험 접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접수를 하시면 될 거예요. 접수하시면 어차피 바로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시험 못 보잖아요. 한 5, 6일, 4, 5일 이상 걸리잖아요. 시험 접수 그게.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되고, 필기시험은 합격자 발표가 이제 상시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10시에 바로 발표가 해요. 이때 이제 점수 공개까지 다 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상시시험은 그렇게 되고, 이제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발표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 하셔야 되겠죠.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합격하고 나면 바로 실기시험 접수가 안 됩니다. 며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기시험 접수하시고 시험 보시면 되고요. 필기시험은 한 번만 볼 수 있어요. 접수를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기시험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아니면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접수도 가능합니다. 실기시험 접수는 여러 번 접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별로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번만 합격하면 점수가 70점 이상에 도달이 되면 무조건 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격증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 발생하죠. 자격증 제작하는 거하고 발송 비용, 자격증 제작하는 거하고 발송 비용이 발송이 되니까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 발생하는 거는 처리하시면 되죠. 하여튼 실기시험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장에 도착하시면 모니터 화면에 수검번호하고 이름이 걸려 있어요. 접수를 하시면 언제 시험을 본다라는 게 나타나죠. 그렇죠? 몇 시에 시험 본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상설 시험장 같으면, 상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험을 본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시험이 만약에 10시다. 근데 9시 40분까지 입시를 하라 그러면 그 시간까지 입시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입시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입시 시간 준수하지 않으시면 시간 되면 문 닫혀버려요. 못 들어갑니다. 1분 늦어도 못 들어가요. 경험상. 우리 애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야, 접수 시험 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빡 보니까 1분 지났어요.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시고 왔죠. 다시 시험 접수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러 기억이 나요. 그리고 준비사항은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신분증을 갖고 가지 않으면 신분증을 가져가서 다음이라도 가져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신분증 지참하지 않으면 입실했다가 바로 퇴실당하는 거로 연락이 왔어요. 다 메일이 왔습니다. 회원들한테 연락이 가요. 이메일 가입하시면은 그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좌석에 앉으셔가지고 상수 시험이나 뭐 정기 시험이나 자기 좌석에 앉아가지고 기다리시면은 10분 전에 시험 시간 10분 전에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멘트가 나와요. 방송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준비 이렇게 뭐 꺼내 놓으시고요. 뭐는 넣어 놓으시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10분 전에는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되죠. 인적 사항 확인하는 화면이 보인다 이거죠. 그럼 내가 맞는데 수건번호 맞고 이름도 맞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누구야? 누구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공개해놨어?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는 가려져 있어요. 그럼 뒷번호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뒷번호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 입력을 못하면은 내가 아니란 얘기죠. 내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기술 자격증에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들어가요. 국가 공인 자격이나 민간 자격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생년월일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국가기술 자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들어가서 시험을 원서를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시험장에 가서도 본인 확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분증 가지고 수험표 가지고 감독관들이 다니면서 다 인적사항 얼굴 대조하면서 확인해요. 그래서 인적사항이 다 확인이 되고 나면은 모든 신분증과 수검표, 필기도구를 포함해서 모든 거를 다 가방에다 집어넣고 핸드폰도 끄고 가방을 옆에다 두시든지 뒤에다 보관하셔야 돼요.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벨소리나 진동소리 울리면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로 퇴실당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정은 그래요. 어쩌고 저쩌고 뭐 실기시험이니까 그런 거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형 OMR 답안지를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답안 체크하는 연습을 시켜요. 필기시험에서는. 근데 실기시험은 그냥 입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어떤 거라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문제지는 코팅돼서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안 파일이 컴퓨터창에 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키보드로 입력해서 엑셀에 있는 창을 뭐 하든지 아니면 엑셀에다 그냥 저장하면 되는 거죠. 엑셀 창이 열리니까 엑셀 창에다 바로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따로 무슨 뭐 메모장에다 이렇게 입력하는 과정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엑셀에다 우리가 입력하고 시간 되면 자동 저장이 돼서 답안이 전송이 되니까 내가 여는 과정도 필요 없고 저장하는 과정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동으로 시험이 되면 열리고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저장하고 자식할 건 없어요. 필기시험도 OMR 답안지 오른쪽에 뜨고 왼쪽에 문제지가 열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컴퓨터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엑셀 2012 열리면서 자기 수검번호로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열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돼 있고 지금 창에 2번 3번 창이 있잖아요. 유의사항 창이 뜨잖아요. 그렇죠? 유의사항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수령하겠죠. 코팅되어 있으니까 뭐 필기도구도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표시를 못해요. 거기다 코팅돼서 나왔다는 얘기는 다음에 또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에 또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이제 엑셀 창이 딱 열리면서 카운트가 딱 돌아가는 거예요. 40분간. 내가 시험 시작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국가기술 자격시험 시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엑셀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문제지가 딱 이제 답안 파일이 보이는 거죠. 뭐 입력하든 뭐 계산하든 간에. 문제지는 이제 21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는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죠. 뭐.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시고요. 실제 시험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C 드라이브 상에 OA라는 폴더 안에서 자동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은
지금 그 답안 파일명이 C 드라이브 OA에 있는 수건번호 본인의 8자리 점 엑셀 파일로 저장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그 길버 커먼 2급. 근데 우리는 지금 없으니까 D 드라이브에다 저장해 놓으신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여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 따라하기라고 하는 02 폴더. 그래서 2급 상시라는 문제가 이렇게 열려 있을 겁니다. 얘를 열기 하시면은 이렇게 암호로 저장돼 있어요. 상시 시험에서는요, 암호 없이 열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기 시험에서는 암호가 보여요. 문제 이제 당연히 적혀 있죠, 암호가. 암호가 뭐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0131 참고로 여러분이 엑셀 상에서 암호를 지정하실 때 지금은 암호가 열려 있는 거죠. 암호가 걸려 있는 걸 열었지만 여러분이 암호를 직접 지정하실 때도 있잖아요. 이때는 무조건 영문으로 들어가요. 한역키 상에서도 한글 상에서 입력을 해도 영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암호가 걸린 파일을 불러올 때는 내가 모르고 지금 영문 상태가 아니라 한글 상태,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A인지 가인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라고 적혀 있으면 한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암호로 입력하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컨텐츠 사용하겠다고 해야 마지막 문제 두 번째 매크로를 작업하고 나서 매크로를 실행해 볼 때 매크로가 작동이 돼요. 조금 전에는 그 단추 안 누르시면 매크로는 입력이 가능하지만 매크로 실행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됩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누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암호가 걸려 있는 거를 열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영문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영문 상태에서는 커서가 길쭉하게 껌뻑껌뻑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글 상태에서 모르고 입력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시커먼 네모로 보여요. 이렇게 입력하면 안 들어갑니다. 내가 암호를 A, B, C, D라고 입력했는데 A, B, C, D라고 입력했는데 A, B, C, D라고 입력하면 이게 A, B, C, D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온 대로 미음, 유, 치읓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일반적인 암호는 영문이든 한글이든 간에 암호를 입력할 때는 영문으로 들어가는데 엑셀에서는요 한글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찍혀나가요. 이렇게 네모나게 한글 상태에서는 영문 상태에서는 커서가 프롬프트가 지금 껌뻑껌뻑거리는 게 일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난 분명히 비밀번호를 내가 영어로 입력했는데 왜 안 맞지? 그거는 요렇게요. 요 상태에서 이 암호를 설정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설정한 암호를 불러서 입력해서 불러와야 되는데 그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만. 예. 어디 갔어? 다시 불러와야겠네. 여기 있네. 0131 $5.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영문이나 한글로 된 알파벳은 암호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엑셀 시험 문제는 숫자하고 기호로만 되어 있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싸움 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해요. 예. 암호가 걸려 있다라는 연습만 하시라는 얘기죠. 자, 213페이지에 배드민턴 센터 회원 명단이라고 하는 그 시트가 보일 겁니다. 기본 작업 1번. 요거를 우리가 연습이니까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 관계상 하지 말고 다른 거를 먼저 하세요 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시험 다 하시고 나서 혹시나 시간이 좀 남으시면 요거를 입력하시면 입력한 만큼 점수는 준다고 했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입력을 하실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목의 이름을 쓰실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는 탭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명란을 쭉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름하고 영어 우리말하고 알파벳하고 숫자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옆에 칸이. 이거를 입력하시는데 옆으로 가면서 입력하지 마시고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입력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 우리말 구분돼서 입력이 돼요. 이게 시험 문제가 그냥 우리말로만 쭉 입력하고 날짜로만 쭉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연락처는 숫자고 뭐 생년월일이나 등록일 같으면 날짜로 들어가겠죠. 예,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정회원이라고 먼저 쓸 건데요. 회원 코드는 영어니까 일일이 쓰셔야 되지만 구분란에 보면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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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회원, 준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회원이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다음 엔터 치고 정자만 쓰면 자동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정자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준회원은 처음 나온 글자니까 준회원이라고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준자만 쓰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일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날짜가 아닙니다. 그냥 한 칸 띄우고 3월 2일이에요. 3월 한 칸 띄고 2일 글자예요. 3월 19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강일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화, 목, 토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첫 글자만 써주면 자동 채우기가 자동 완성이 되니까는 간단하게 입력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강일이나 구분이나 이런 경우에는 반복되는 글자가 있으니까 어떤 글자가 반복되는지를 유심히 보시고 첫 글자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등록일 같은 경우에는 날짜처럼 보이지만 그냥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 일일이 다 쓰셔야 돼요. 다 일일이 쓰셔야 되겠지 뭐. 그 다음에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숫자 칸에 있는 숫자판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회원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쉬프트 키 누르지 마시고 캐피탈 키 눌러놓고 쓰시면 되겠죠. 네, 캡슐락 키 누르셔가지고 일일이 쓰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 코드나 연락처나 등록일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글자가 없을 테니까 일일이 다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명도 어차피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일일이 쓰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이름 먼저 썼죠? 정회원 구분란 썼죠? 수강일 썼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수월하고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기 수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는 아무래도 영어를 잘 입력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말이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월한 거를 먼저 쓰셔야 돼요. 어차피 한 글자 한 글자 똑같아요. 점수 배점은.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도 연락처 같은 경우도 얘는 글자 길이가 길잖아요. 근데 숫자가 내가 빨리 입력한다 그러면 얘가 편하겠지만 숫자판 입력이 더디신 분들은 천천히 입력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뭐를 빨리 입력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시간 안에 많이 입력하는 게 그게 관건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요.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지금 연락처가 넓어요. 연락처 구분란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계선과 경계선을 모르고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감점 처리됩니다. 이거는요. 왜냐면 이 너비는 시험 문제에서 정해진 대로만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감점 처리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뭐 가운데 정렬이나 왼쪽 맞춤, 뭐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같은 거를 임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작업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두 번째로 가시면은 뭐 이건 서식 지정하는 게 주로 문제인데 각 2점짜리 5문항이 나와 있어요. A의 첫 번째는 H의 첫 번째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궁서체, 글꼴 궁서체로 바꿔주시고 궁서와 궁서체는 다른 글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크기는 16이고요.
그 다음에 굵고 기울이고, 그 다음에 밑줄도 하나 칠해요. 밑줄 실선이라고 되는데 이중 실선도 있으니까, 그 화살표가 있는 건 뭐냐면 또 하나 더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 개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기울이고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게끔 처리하시면 되죠. 예. 이게 이제 한 문제예요. 이 중에 뭐라도 누락되면 어떻게 된다? 글꼴 빼먹고, 크기,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는 거, 이 5가지, 6가지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까지니까 이 중에 어떤 거라도 누락되면 점수는 없다. 그 다음에 A3부터 H3까지 항목의 이름들은 글꼴을 도둠체라고 하는 글꼴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무슨 색깔? 노랑. 채우기 색깔은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 녹색. 그리고 가운데 맞춤. 그다음 F 세 번째 셀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편집 모드로. 그래서 한자 키 눌러주시면 한자가 나올 테고요. 이거를 한자로 단독 표기하는 건지 우리말이나 한자로 병행 표기하는지는 화면 하나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변환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H 네 번째부터 여기. 예.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100만 원이라고 쓰래요. 예를 들면 60 100만 원. 얘는 지금 60 100만 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60 100만 원 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컨트롤 1번 셀 서식 또는 표시 형식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서식 버튼 누르셔가지고 펼쳐 놓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샵, 샵, 0 이 뒤에다가 컴마를 한 번 찍으면 1000분의 1, 다시 한 번 찍으면 1000분의 1에 1000분의 1, 100만분의 1. 우리말로 100만 원이라고 쓰면 뒤에 100만 원이 나타나고요. 동글뱅이는 6개가 줄어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실은 얘가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알아서 따옴표는 넣어준다. 셀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 전체 선택할 때는 컨트롤 A 누르셔도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양이 적으니까 마우스로 드래그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업무상에서는 데이터가 몇백 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A 누르면 전체가 선택된다. 그리고 가가 옆에 있는 모든 테두리 아이콘에 누르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누르시면 테두리가 다 그려진다 하는 거. 지금 5문항은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샵, 0 다음에 또는 샵,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샵, 0이든 샵, 그런데 얘보다는 위에 거를 많이 쓰죠. 이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따옴표 안 하고 쓰셔도 되고, 근데 요것보다는 아무래도 위에 게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아래 건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과정 나와 있고요. 특별히 어렵지는 않죠. 서식 지정 5문항은. 그 셀 서식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셀 서식 정리하는 과정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200 이상이면 A-가 나오게 해라 이런 경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조건을 직접 지정해서 연결해서 조건부 서식을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을 별도로 써서 여기는 조건부 서식을 이거를 가지고 시험을 보통 내는 경우가 많고요. 셀 자체에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조건을 부여하는 거는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기본 작업 3번 시트 볼게요. 기본 작업 3번 시트. 아파트 분양가 분석 현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A 네 번째부터 F의 15번째 범위를 중에서 구분이 뭐뭐이면서 분양가가 뭐뭐인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수식이다.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행 전체에 대하여. 자, 보세요. 지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구분란이 일반이라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 뭐 분양가가 1,000만원 이하라면 어쩌고 저쩌고 하시오라고 그렇게 되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이렇게 편한 거를 고르면 되는데 문제지가 이렇게 됐어요. A의 네 번째부터 F의 15번째까지 전체잖아요. 조건부 서식에는 항목 이름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알맹이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눈치를 챌 때 아, 행 전체구나. 문제에도 행 전체구나. 그러면 무조건 수식이구나.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식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 3번에 조건부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이 일반이면서 그 다음에 분양가가 여기 분양가 나와 있죠. 그렇죠? 분양가 3.3제곱미터당이라고 하는 이 분양가의 내용이 분양가가 어디 갔어? 화면이.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이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서식은 글꼴색은 표준 파랑이고요. 그렇죠? 표준 파랑이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 굵게 지정하는 거, 굵게 지정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ND 함수를 이용하여 한 개의 규칙으로 작성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분이라는 말은 구분이 이제 C의 네 번째 셀이죠. 구분의 첫 번째 칸이 C의 네 번째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C의 네 번째가 되고, 분양가는 F의 네 번째가 되는 거죠. F의 네 번째. 분양가는 F의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가지고 조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건 한번 만들어 보죠. 는 and F의 네 번째가 F의 네 번째는 아니라 C의 네 번째가 일반, 아까 일반이라 그랬나요? 그렇죠? 그리고 F의 네 번째가 1,000만원 미만이니까 작다 1000 0000 이렇게. 그리고 달러 표시는 앞에만 들어가죠. 앞에만 들어가요. 요렇게 수식을 작성하시고 서식은 가서 처리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푸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예.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는 엔드라고 쓰고 가로 열고 이 블럭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를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는 일반 컴마 분양카 첫 번째 칸에 있는 F의 네 번째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눌러주고 달러 표시가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작다 1000만원. 예. 그 서식에 가서는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 색깔, 표준색,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있는 파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굵게 처리한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굵게 나오겠다 이거죠. 파란색으로 확인. 그럼 일반이면서 1000만원, 여기는 일반인데 1000만원 넘어가니까 안되고 여기 1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안되고 1000만원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일반 여기 임대니까 아니고 그래서 요 4개만 4줄만 파랗게 나왔다 이거죠.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많이 해보시면 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이제 계산 작업 나왔어요. 계산 작업 한 번씩 해볼게요. 첫 번째 나온 문제를 한번 볼까요? 조건에 맞는 학생의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이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건데 평균이니까 에버레이지죠? 그런데 조건이 걸려 있어. 조건이. 그러면 조건부 평균이니까 D 에버레이지가 나올지 아니면 에버레이지 if가 나올지 그렇죠? 근데 책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나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계산 작업 문제 1번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조건은 A의 13번째부터 C의 15번째까지 영역에 입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요 사이에다 입력하라는 얘기죠. 요 사이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D average, 그 다음에 D sum, D count A, D count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는데 dsum은 합계 구하는 거니까 평균하고 상관없고 dcount a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dcount나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천상 daverage를 써야 되겠죠. 자, 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항목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름이 daverage니까 daverage라고 쓰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이 전체죠. A의 두 번째부터 F의 11번째. A의 두 번째부터 F의 11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영역이고 계산한 항목은 총점이잖아요. 그렇죠? 총점. 그러니까 F의 두 번째. F의 두 번째라고 써도 되고 다른 말로 여기다
따옴표 열고 총점이라고 써도 되고 1, 2, 3, 4, 5, 6, 6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6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영역은 아까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A13부터 C15라고 다 쓰시면 안 돼요. 조건을 요 사이에다 입력하라는 얘기지 얘가 다 조건 영역은 아니란 얘기죠. 조건이 요렇게 들어갈지 이렇게 들어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갈지. 그러니까 조건은 일단 써보고 나서 조건 영역에 걸어보죠. 조건이 뭐냐면 성별이 남, 그리고 영어가 90 이상,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영어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저 성별이란 글자나 영어란 글자 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수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총 90 이상이라는 걸 쓰려고 했는데 성별을 별도로 쓸 수 없이 여기다 여라고 쓰고 수학은 이렇게 쓰시면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고 여기는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돼요. 조건 영역을 다 활용했네요. 뭐 조건 영역을 다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아닌 다른 곳에 조건이 들어가면 틀린 거다. 답이 맞았다 할지라도 과정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예. 조건에 맞게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조건 영역은 A13부터 C15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책에서는 6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여섯 번째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라고 될 수도 있고 요거를 따옴표 열고 총점하고 이렇게 직접 항목 이름을 써줘도 돼요. 이렇게 쓰려면 귀찮지 않아요? 여섯 번째인지 세기도 귀찮은데 여섯 번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게 이게 제일 편하지만 얘를 클릭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목의 위치가 10번째인지 2번째인지를 계산할 때도 필요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몇 번째인지 순서를 가리켰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좀 불편하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을 또 가지고 하면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써도 답으로는 맞는다. 한번 써볼까요? 예를 갖고 한번 해볼까? 그렇게 쓰면은 아니면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도 써볼까요? 복사해서 제가 답이 똑같이 나오죠? 네, 답이 다 똑같이 나와요. 세 가지 어떤 걸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셋 다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명과 판매가 표를 이용하여 총 판매액을 계산하래요. 판매량과 판매가를 곱해서 해주는 건데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총 판매액은 뭐라고요? 판매량 여기 있네. 그러니까 는 하고 판매량 곱하기 요 제품명에 대한 판매가를 가져와야 되겠죠? 얘는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VLOOKUP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여긴 지금 HLOOKUP, VLOOKUP, 추수, 인덱스 중 고르라고 써 있는데 당연히 VLOOKUP 요게 글자고요. 얘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요 표 요거 잠깐 치워놓을까요? 요거 F4번 키 눌러서 그 다음에 제품명이 첫 번째고 판매가가 두 번째 거니까 두 번째 거를 가져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라는 이 글자가 오름차순이 아니라 지금 막 내림차순이도 막 섞여 있잖아요. 당연히 정확한 일치로 가져와야 돼요. false라고 가져오시면 되죠. 그래서 하면 65 곱하기 80만원, 냉장고가 1200만원인가 보죠?
냉장고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냉장고가 비싸네요.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 false 대신에 0 쓰셔도 돼요. 생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략할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답이 되는 거죠. 띄어쓰기는 제가 보시기 좋으라고 쓰는 거고, 띄어쓰기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는 판매량 곱하기 지금 새로 날쓰니까 버티컬 룩업으로 써야 되고, 이때 여기 있는 테이블 어레이가 얘들이 테이블 어레이니까 테이블 어레이의 첫 번째 있는 게 제품명이니까 왼쪽에 있는 제품명이 가져가야 되겠고, 그 제품명에 따른 테이블 어레이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F4번 키 눌러서 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명에 따른 판매가를 가져와야 되니까 두 번째 거를 가져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사일치가 아니라 정확히 일치하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는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리고 자동차 했을 때 대략 얘랑 곱해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요 숫자랑 요 숫자를 곱해보면 맞네. 근데 이때 너비가 넓어졌잖아요. 계산하는 거 연습한다가. 그렇죠. 그러면 얘를 지우고 그냥 두지 마시고요. 컨트롤 Z 누르면 입력하기 전 상태로 너비가 조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제출하셔야 돼요. 괜히 너비 건드려 놓고 제출하시면 감점 당해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동작은 하지 마라 하는 게 이 시험에 주된 내용입니다. ITQ나 이런 국가 공인 자격에서는 뭐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하면 감점되죠. 그렇지 않으면 감점 처리를 안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에서는 하라는 말이 없는데 해버리면 엉뚱한 동작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틀린 거로 처리하고 감점 처리하고 막 그래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문제가? 문제 3번은 이렇게 써있네요. 1월, 2월, 3월 매출이 1월, 2월, 3월 매출이 해당 월에, 그러니까 1월이 1월 매출의 평균 이상이고 2월이 2월 매출의 평균 이상이고 3월이 3월 매출의 평균 이상이란 얘기죠. 는 if 1월에 매출이 1월의 매출 전체에 대한 전체의 평균 이상이고, 그렇게 똑같이 2월의 매출이 2월 매출의 전체 평균의 이상이어야 되고, 3월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은 그러면 효자 도서 아니면 공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이거예요. 1월이 얘가 각각에 있는 1월의 요소들이 이 전체 평균이 이상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의 2월이 2월 전체 평균 이상이 돼야 되고, 3월 마찬가지로 얘도 이 전체 평균의 이상이 돼야만이, 세 가지가 다 만족하면 효자도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1월의 매출이라는 건 뭡니까? C의 19번째 아닙니까? C 19번째. 얘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average C 19번째부터 C 26번째까지. 그렇죠? 평균 이상이고. 그럼 얘가 전체가 또 달러 표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또 뒤에 29번째, 뒤에 19번째 요거죠. 그렇죠? 예. 뒤에 19번째 셀이 에버레이지 뒤에 19번째부터 뒤에 26번째까지 평균보다 커야 되고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당연히 달러 표시가 하나, 둘, 셋, 넷 들어가야 되고 그럼 3월 매출이니까 2죠. 2의 19번째가 똑같이 그렇게 써야 돼요. 그거 하나 갖다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2의 19번째가 서부터 2의 26번째까지 달러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하나 이게 둘 어떻게 여기가 둘 그 다음에 이게 세 개잖아요.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엔드가 그럼 요 괄호는 에버레이지 괄호고 요 끝에 괄호는 엔드 괄호고 저 끝에 괄호는 if 괄호고 이게 아마 답이 될 거예요. 뭐 길어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이게 효자 도서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냐면 8128이고 8120 한번 써보죠. 뭐 여기다 쓸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얘네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8000 아니고 8600인데 얘는 7900이니까 안되고 얘는 안되고 얘는 8128 크고 8002보다 크고 8200보다 크니까 효자도서고 얘는 8000이 안되고 8000이 안되고 얘도 평균보다 미달이고 밑에 있는 평균을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그 육안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내가 함수를 잘 쓰면 탁서는 답이 되겠지만 육안으로도 한번 검사를 해서 제대로 답이 나왔는가를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연습한 건 지워야지. 이대로 두면 안 되죠? 이건 두면 안 되지. 함수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사실은 엔드 함수가 들어가서 여기를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1월의 매출 평균 이상이고 2월 매출 전체 평균 이상이고 3월의 매출이 3월의 매출 전체 평균 이상이라는 거를 엔드 함수로 묶어서 세 가지 다 만족하면 효자도서 아니면 공란. 요렇게 그러니까 엑셀화 시키는 과정을 문제가 뭐를 요구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4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볼까요? 주민등록번호에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그랬죠?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오른쪽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얘네들의 여덟 번째가 1, 3 이러면 남자고 2, 4 그러면 여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풀 때 는 if 해가지고 주민번호에 여덟 번째가 1입니까? 또는 주민번호에 여덟 번째가 3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5화로 묶어서 그러면 남자, 남 아니면 여 이렇게 해도 답이 돼요. 근데 여기는 추수함수하고 미들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엉뚱한 함수 쓰면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분명히 if 함수 했을 때는요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돼요. 따옴표 1입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글자가 숫자 1이 아니잖아요. 문자잖아요. 문자, 글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추수함수니까 는 추수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를 가지고 그게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쓰면 되네요. 뭐 추수함수는 어떤 값이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 6이냐 7이냐 254이냐 라는 걸 따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되게 쉽죠. 이게 오히려 단순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민번호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주민번호가 L의 15번째죠. 그러니까 MID L의 15번째, 8번째에서 한 글자가 이게 주민번호의 8번째 글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뭐 MID 하면서 미들 하면서 쓰면 되는 거니까. 내 오른쪽에 있는 걸 갖고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뭐 고정하는 것도 필요 없죠. 셀 고정하는 것도 필요 없는 거지. 자, 는 추수함수 쓰고 MID 쓰고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가 따라서 남, 여, 남, 여. 그러면 남여, 남남, 여여, 남남, 여여, 남여. 맞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901234.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6개 성별 코드를 쓰죠. 9번과 0번은 생존하시는 분들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1800년대에 탄생하신 분들은 9번과 0번을 쓰기 때문에 살아계시면 지금 이제 120세잖아요. 많이 계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환갑을 2번 겪으시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처리해 나가면 전혀 이상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볼게요. 문제 5번. 성별이 여자 여기 남자는 빼고 여자이면서 승진이라고 돼 있는 사람 하나, 여기 둘이네. 여 직원 중에서 승진 대상자가 2명이에요. 남자 승진자는 3명이고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가 봤더니 count if에서 sum if에서 sum if는 합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원수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는 count if는 조건이 하나고 s를 붙이면 조건이 2개 이상이 되는 거니까 뭐 한 개를 써도 상관없어요. count if s를 써서 조건 하나만 써도 틀리진 않아요. 예. 그럼 여기다가 범위, 조건, 범위, 조건 해서 계속 나열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나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앰퍼샌드에서 명자 붙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위 첫 번째는 뭐예요? 성별이잖아. 성별 영역 중에서 여자인 경우, 그리고 승진 여부에서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B의 30부터 B의 38까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승진 여부는 F의 30부터 F38까지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승진 여부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자이면서 여기 여자이면서 승진 여부 아니고 여자이면서 승진 여부. 오케이, 하나 걸렸죠. 그렇죠?
여기는 남자 여자 아니고 여자 승진 맞고, 여긴 여자 아니고 남자 넘어가고. 조건이 아니면 무조건 넘어가니까. 답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예. 어머, 뭐를 잘못 썼나? 연애, 여자가 아니라 연애. 남녀로 돼 있죠, 그렇죠? 남녀로 돼 있죠. 예. 여기 여로 돼 있는 거죠. 문제지가 뭐로 돼 있어? 성별이 여자이면서 그랬잖아. 이씨. 성별이 여네, 여. 큰일 날 뻔했네. 예. 이러면 이제 욕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알아서 풀으라고 하는 건가? 예, 성별이 여이면서 승진. 이거를 카운트 if s 아니면 어떻게 풀어요? 카운트 if s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까요? 못 풀어요. 못 푼다고. 그러니까 복잡한 뭔가를 이용해서 풀든지 아니면 이렇게 풀어야지. 여기다 복사해서 붙이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쵸?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써야 돼요. 는 d count a를 하던 d count를 하던 간에 이 중에서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인원의 개수를 세던, 성별의 개수를 세던, 근태의 개수를 세던. 근태나 시험의 개수를 셀 거면 d count만 써도 되겠지. 얘는 d count a니까 얘를 써도 되고, 그리고 조건이 뭐야? 성별이 여자이면서 승진 여부가 있어. 이거지, 이거잖아. 여기다가 뒤에다 앰퍼샌드 명자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답이라. d count를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지금 근태 개수는 되는데, 만약에 얘가 근태 개수가 아니라 성명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성명은 글자니까 d count는 못 세잖아요. 그러니까 d count a로 세야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로는 세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뭔가를 나열해 놔야 되잖아. 얘는 그냥 답만 딱 쓰면 끝나는데, 얘는 여기 조건이 남자이면서 승진 여부잖아. 근데 얘가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그 조건을 함부로 못 걸어,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조건을 걸면 안 되는 거고, 또 조건을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구질구질해질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복수형 함수가 나온 거예요. sum if s, count if s, 뭐 average if s 이런 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없었을 때는 d count a 이거 아까 count if s라는 함수가 없었을 때는 제가 원하는 조건을 어딘가에 나열해 놔야 돼. 나열해 놓고 매번 그거를 써야 돼. 귀찮아 죽겠다니까. 굉장히 귀찮아요. 물론 이렇게 써 있으면 지금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눈에 보이니까. 그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기 좋게 만약에 이렇게 꾸며 놓는다 그러면, 여자이면서 승진 대상자가 2명이구나 하고 딱 눈에 보이겠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쓴 거고, 얘는 함수만 달랑 써도 되죠. 이게 없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 이거는 9명 다 나온다는 얘기잖아. 조건이 없으니까 다. 이제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뭐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나 좀 볼게요. 분석 작업 1번으로 들어갑니다.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 문제지를 잘 보셔야 돼요. 분석 작업 20점.
분석 작업 1 시트에서 밑에 분석 작업 1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그러면 이제 이 안에다가 마우스로 블록을 잡아야 원칙인데 클릭만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데 A 20번째 여기다가 별도로 출력해 주래요. 그렇죠? 그럼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AS 5번째 그리고 확인. 피벗 테이블에 이제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피벗 테이블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드래그 해볼 겁니다. 강호 훈명이 필터에 생산일은 행 레이블에 가공팀은 열 레이블에 가공팀이 3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에는 목표 매출액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클릭하고 합계로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평균을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평균을 바뀌었고 그 다음 옵션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시면 요약 및 필터에서 열의 총합계만 쓰는 거니까 행 총합계 표시는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열 총합계만 써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월에 대해서는 오른쪽 눌러서 그룹 들어가서 월별로 체크되어 있죠. 월에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월 단위 1월, 2월 해서 평균이 나오는 거죠. 제대로 잘 됐어요. 네. 책에서는 요거를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서 평균이 여기 평균을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합계로 되어 있는 거를 평균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 필드 목록에 가서 여기 가서 펼쳐놓고 보여드리면 얘를 클릭해서 필드 설정에 대한 합계를 평균을 바꿨고 이렇게 해도 되고 특별히 다른 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시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분석 작업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잘 나왔습니다. 이상 없이 잘 처리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 작업 2번째는요. 그리고 만약에 피벗 테이블이 결과가 안 나와 있잖아요. 문제지에. 우리 문제지 자체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안 나와 있으니까 얘가 답이 맞았나 틀렸나 모르죠. 솔직히 옆 사람 걸 슬쩍 보고 싶어도 칸막이가 돼 있어 시험장에는 안 보이는 거고. 근데 내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를 지워버리고 다시 피벗 테이블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 필드 목록에 있는 거를 보시고 마우스로 잘못된 거는 드래그해서 없애서 다시 하셔도 되고,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모르고 얘를 닫으면, 얘를 모르고 닫잖아요. 이렇게 얘를 닫으면 뭐가 사라졌잖아요. 아까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럼 피벗 테이블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에 끝에 있는 이거예요. 이거 필드 목록, 필드 머리끌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 필드 목록 오른쪽에 있는 이 창이 하나 빠지면 얘가 제가 일부러 이걸 끌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떨어져 있으면 보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당겨 놓고 보는 거거든요. 이 문제 바로 옆에다 놓고. 저도 불필요하면 얘를 닫기도 해요. 닫기 단추는 있으니까. 근데 모르고 닫으면 다시 여시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제목줄을 더블 클릭하면 원래 자리에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비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넓게 할 건지 좁게 할 건지.
하시면 되고. 분석 작업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분석 작업 두 번째는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피벗 테이블 문제에서 우리가 필기 시험을 대비해서 유의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피벗 테이블 하면 원 소스가 변경됐을 때 피벗 테이블 결과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피벗 차트를 만들었을 때는 모르고 내가 피벗 테이블 자체를 삭제해 버리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바뀐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은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서 새 워크시트 출력하는 게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 꼭 한다는 거, 우리 시험은. 근데 실무에서는 새 워크시트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다 하지 않고 이 오른쪽에 하기도 해요. 이렇게 여기다 지정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부분합에서는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수행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부분합에서 첫 번째가 그룹할 항목이 정렬 항목하고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했을 때 두 가지 함수를 출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합계를 계산하시오,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합계는 그냥 계산하지만 두 번째 계산하는 함수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을 꼭 해제하고 한다는 거. 잘못 만들었을 때는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서 삭제하고 제거하고 들어오면 다시 피벗 테이블을 새로 만들 수 있고, 부분합을 새로 만들 수 있고. 한번 해보죠. 뭐 문제 보니까 나이의 최대값하고 기부금의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내림차순이래요. 그러면 이 지역란에다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히읗에서 기억 내림차순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렬의 조건이 여러 개가 되면 정렬이라는 대화상적으로 호출해서 첫 번째 기준이 뭐고 추가 눌러서 또 두 번째 기준이 뭐고 이걸 해야 되지만, 지금은 지역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이 지역란 안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 내림차순만 해주시면 그냥 가나다 순에 의해서 정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도 된다 그랬고요. 저 끝에 있는 부분합. 다행히도 지역이 첫 번째 항목이었는데 부분합은 무조건 첫 번째 항목을 그룹할 항목이라고 알려준다 그랬고, 다행히도 우리는 그거로 정렬했으니까 무마할 수 있겠네. 넘어가고, 첫 번째 뭐부터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 왼쪽에 보시면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합계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최대값으로 먼저 바꿔주고, 엑셀은 무조건 마지막에 있는 항목의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이 요거에 대한 합계를 계산한다고 나오니까 기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로 선택을 해주고 기부금은 해제하고. 그러면 지역별 최고령자가 먼저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합계를 계산하는데 나이가 아니라 기부금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항목을 바꿔주고 함수를 바꿔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해제해 줘야만이 아까 계산한 최대값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자, 이대로 제출할 거냐? 문제지에 보니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에 이렇게 샵샵샵 해서 자릿수 부족 오류가 나지는 않아 있거든요. 그럼 F와 H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펼쳐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왼쪽에 지역이라는 항목을 보면 지역의 최대값이 보이는데 글자가 잘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와 B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너비를 자동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너비를. 이거 안 하면 감점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수준 번호가 있는데 이 수준 번호는 뭐를 눌러놨고 저장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필기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죠. 1번은 뭐고 끝번은 뭐냐 이거지. 끝번은 무조건 전체가 보이는 거고 1번을 누르면 무조건 전체 요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룹별 요약에 나오는 거고, 마지막 숫자 뒤에 있는 큰 숫자는 개별적인 것까지 다 나온다라는 거. 요건 필기시험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로를 그룹 줬죠? 가로를 그룹 줬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그룹을 질 수 있어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C, D, E, F, G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누르면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플러스 누르면 옆으로 펼쳐지고, 요 C, D, E 경계선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합은 또 해제하면 되고. 근데 이 부분합을 그룹 해제 누르면 여기는 그룹이 제거. 이쪽은 제거되면 안 돼요. 부분합이 왼쪽에 그룹만 제거할 수 있는 거니까. 예. ITQ라는 자격증에서는 왼쪽에는 1, 2, 3, 4 그룹을 또 그룹을 윤곽을 지우라고도 나와요. 그 시험에서는 꼭. 우리는 지우란 말 없으니까 지우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분석 작업 20점짜리인데 피벗 테이블 10점하고 부분합 10점하고 해서 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20점하고 차트 20점. 매크로 10점과 차트 10점, 20점 남았어요. 여기까지 다 하신 분은 80점이야. 계산 작업 다 마치고 아까 1번 입력하는 것까지 다 했으면 80점이잖아요. 그렇죠? 20점 남았으니까 70점 이상 합격이니까 시험 시간이 2분의 1이 경과되면 40분 시험 중에 2분의 1, 20분이 경과되면 퇴실해도 가능합니다. 퇴실이. 그러면 그냥 저장해 놓고 나가시는 게 짐 싸들고. 다른 사람 뭐하러 남아 있겠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은요,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20분이 딱 경과되면 우르르 몰려나가는 팀 반.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5만 상을 다 찌푸리고 있는 사람들 반. 그 5만 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은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하고 벨이 딱 올리면 한결같은 소리를 내죠.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근데 그 중간에 나가는 사람 중에 절반은요,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고요, 절반이 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다 풀었나? 이거 아니야. 그냥 시험을 보러 왔는데 도무지 모르겠어. 20분은 경과돼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엎드려 있다가 시간 되니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갖고 마음 상처 받으시면 안 돼요. 매크로 작업 한번 들어갈게요. 매크로 기억나시죠? 자, 오른쪽 위에 매크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오피스 2007, 엑셀 2007은 여기 세 번째 칸에 개발 도구 탭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 탭을 선정을 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시험장에는요, 개발 도구라는 탭이 놓여 있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특별히 설정하지 않아도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한번 해보죠. 예행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합계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D의 15번째부터 F 15번째 합계를 구하는데, 이 합계 어떻게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 는, sum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요렇게 블럭 잡으세요. 요렇게. 그리고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 누르면 알아서 합계가 쭉 생겨요. 아니면 요렇게만 블럭 잡아도 자동 합계 누르면 합계가 나오고요. 하나를 선택하고 자동 합계 누르면 저 위에 합계를 구할 거 맞니?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이 요러니까 다행인데 이게 처음 항목이다 그러면 블록이 쭉 빠져 있잖아요. 중간에. 그때는 범위를 요렇게 늘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늘려줘야 되겠지. 당연히 우리는 처음 거는 꽉 차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블록 잡고 평균 구하는 게 낫겠다 이거지. 그럼 다 한꺼번에 잡아서 휙 눌러주면 편하지. 그렇지. 뭐 는, 썸 써가지고 하는, 이렇게 하던 간에 매크로는 이상이 없는 거니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는 항목 이름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요것들, 얘네들 빨간색으로 글자 색깔을 빨간색이고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하는 매크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홈 탭에 가셔서 글자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파란색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죠. 먼저 개발도구 가지 마시고 개발도구 가셔가지고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이때 여기다 놓지 마시고 그냥 앞에다 놓으시고 하시면 되죠.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매크로 이름 뭐다? 합계.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실기시험에는 이걸 안 쓰잖아요. 필기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보는데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다가 알파벳만 쓸 수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됩니다. 대문자 A,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다르게 인식해요. 숫자나 문자는 안 들어가요. 우리말은 알파벳만 들어갑니다. 52개. 근데 만약에 컨트롤 C를 눌렀어. C 컨트롤하고 소문자 C를 눌렀어. 그리고 매크로를 작성했을 때 매번 매크로에 가서 합계 매크로를 실행하시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컨트롤 C를 누르면 합계란 매크로가 작동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컨트롤 C가 복사 아니에요. 근데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안 되고 합계 매크로가 작동돼요. 그래서 이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요, 엑셀에서 사용하는 그 바로가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소문자를 쓰면 컨트롤 A는 뭐예요?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굵게. 컨트롤 C는 복사. 뭐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대문자로 써요. 컨트롤 A 그럼 Shift A가 되죠. 컨트롤 대문자 A니까. 그러면 제가 소문자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 컨트롤하고 대문자를 누르면 이때는 요 합계 매크로가 작동이 되게끔 하는 거지. 요거는 이제 필기시험에서 물어보는 거고 업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확인 누르면 되겠죠? 바로가기는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들어가서 요 자리에다가 합계를 계산할 거고요. 이대로 두셔도 되고 깔끔하게 다른 데를 클릭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놔도 되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뭐를 한다? 기록 중지. 무조건 잘했던 못했던 간에 마지막은 매크로 기록이 들어갔으니까 기록 중지. 매크로를 잘못 만들어서 중간에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 중지. 무조건. 잘했어. 마무리해야 돼. 기록 중지. 꼭. 그 다음에 H3부터 I의 O까지 여기다가 요 단추를 그냥 그리지 마시고 그냥 대충 그리셔도 돼요. 모양새 맞춰갖고 Alt키 누르면 정확하게 그려지죠. 그리고 요 합계 지정해 주시면 돼. 그리고 키보드로 합계라고 쓰시면 되죠.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얘를 엔터 치면 안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해야죠.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책대로 보여드릴게요. 책에서는 먼저 단추를 그리래요. 그런데 매크로를 여기다가 합계 2라고 쓸게요. 합계 2. 이런 매크로를 여기다 기록을 하래요. 근데 합계 2란 매크로가 없지 않습니까? 기록을 다 그냥 눌러도 되고 글자를 쓰고 기록 눌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계 2란 매크로가 없으니까 합계 2라는 매크로를 지금부터 만들 거냐 묻는 거죠. 책에서는. 그래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놓고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 누르면 합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클릭하면 이제는 끝났으니까 기록 중지하라는 얘기죠. 그 얘는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하고 합계 2라고 쓰라는 얘기지. 그러면 책에서는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놓고 거기다 매크로를 연결하면서 매크로를 작성하니까
담어 빨라요. 근데 매크로를 망쳤을 때는 여기다가 다시 매크로를 지정했을 때 합계이란 매크로가 이미 있잖아요. 있으니까 기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합계 2를 제거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르면 합계가 나오는데 중간에 에러가 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그대로 두고 새로 합계란 매크로를 만들 거야. 합계 만들려고 봤더니 이미 이때 바꾸겠니? 예,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합계 넣어주고 기록 중지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매크로를 합계로 지정해주면 언제든지 클릭하면 합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쁘다 좋다 뭐 그걸 떠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수하실까봐 우려의 마음으로 하나 더 설명드린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예. 여러분들이 댁에서 하실 때는 책대로 연습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하시면 다못 1초라도 빠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두 번째 매크로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하는 과정의 매크로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크로를 먼저 기록을 할 겁니다. 매크로를 먼저 기록할 거고요. 이때 지정되는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요. 확인 누를 겁니다. 그리고 대상, 매크로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설정하고 나서 글자 색깔은 빨간색이요. 그 다음에 치우기 색깔은 파란색이요. 그리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 중지하면 되겠죠. 이때 마우스로 다른 데 클릭해도 틀리진 않아요. 이렇게 항목 이름을 메뉴판을 클릭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메뉴판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을 클릭하면 그건 매크로에 포함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기록 중지 누르시고 그 다음에 H 7번째부터 I의 9번째 세 줄에 걸쳐서 도형, 삽입에 있는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빈면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빈면. 얘를 그냥 그리셔도 되고 Alt키 눌러서 그리셔도 돼요. 야무지게 잘 그리시면 되겠죠. 그 여기다 글자도 쓰셔야죠. 서식. 근데 이제 이 서식이라는 글자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지정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엑셀 2007에서는 기본으로 글자를 쓰면 가로, 세로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2010은 왼쪽 위로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관연도 예전에 나온 문제라서 기본적으로 글자에다 도형에다 글자를 쓰면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가시면 2010으로 시험을 보시니까 얘가 가로 가운데인지 세로 가운데인지를 여기 홈에 가서 이거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험 문제에서 하라고 하면 꼭 하셔야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되죠. 서식이란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이제는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서식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샥 하고 색깔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성공한 거죠. 매크로에서 주의할 점은 뭐라고요? 무조건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해서 매크로를 지정하되 중간에 매크로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무조건 기록 중지 누르시고 다시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다시 지정하시면 되고 정확히 잘했어. 그런데 모르시고 매크로 기록 중에 삽입에 가서 단추를 그리거나 도형을 그려서 매크로 지정하는 과정을 해요. 매크로 과정 중에 그러면 안 돼. 에러 나요. 매크로는 매크로로 끝나고 도형에다 연결하거나 단추에다 연결하는 거죠.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요. 그거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문제는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뭐 좀 볼게요.
차트 문제의 경우에 첫 번째 새로 생성하기, 두 번째 차트에 추가하기, 그 다음에 추가 및 뭐 제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추가하는 게 제일 쉽죠. 그냥 블록 잡아서 복사해서 붙이면 제일 편하니까는. 새로 생성할 때는 이제 위치 정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이렇게 차트가 미리 만들어져 있네요. 만들어진 차트를 가지고 한번 꾸며보자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차트는 혼합형 차트죠. 수출 단가하고 수출 총액하고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단가보다 아무래도 총액이 더 훨씬 크잖아요. 수출량을 곱한 애들인데 3000배, 최소 1000배야. 1000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출 단가보다 수출 총액이 너무 숫자가 커서 단가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축을 둘로 나눠야 돼요. 왼쪽의 축, 기본 축과 오른쪽에 있는 보조 축으로 분리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중축 혼합형이라 그래요. 지금 1번 수출 총액 빨간색이죠.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 축으로 보내면 일단은 수월하고요. 차트 종류를 먼저 바꾸고 하셔도 되고, 묶음 세로 막대로 이거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뭐 묶고 세로 막대으로 바꾸고 나서 보조축으로 보내도 되고, 보조축으로 보내고 나서 해도 되고, 어차피 결과만 맞으면 되니까는. 그럼 이게 이중축 혼합형이 되는 거죠. 왼쪽에 기본축과 오른쪽에 보조축, 그리고 막대 그래프, 꺾어선 그래프 두 가지로 보이니까 잠깐만요. 요 전에가 둘 다 혼합형이 아니라 둘 다 꺾은 선이었네요. 둘 다 꺾은 선이었는데 하나가 안 보여서 제가 이 혼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세로 값축, 왼쪽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가기를 바란다? 0서부터 40만 단위로 가네. 주 단위가 20만이 아니라 얼마? 40만. 그 다음에 보조 세로 축에 있는 거는, 잠깐만 뭘 잘못 썼다. (40만으로) 가고, 얘가 아니고 여기 있는 숫자가 400 000 40만 맞죠? 네, 40만으로 가는 게 맞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은 0서부터 얼마야? 10억으로 가네요. 10억 단위로. 주 단위가 10억 단위로. 10 000 10억 단위로 가게끔. 예. 그 다음에 차트, 얘는 뭐 닫아 놓으셔도 되고 열어놓고 옆에 치워 놓으셔도 됩니다.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가전제품 수출 현황이라고 쓰시고, 궁서체 홈에 가서 궁서체로 가고, 크기는 16으로 줄여야 되고, 기본으로 굵게 되어 있는데 기울이는 것까지 하래요. 기울이는 것까지. 그 다음 수출 총액 빨간색에 있는 3D TV, 빨간색 클릭하고 3D TV 다시 클릭하고, 여기다가 레이아웃에 있는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이때 이 숫자를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야 돼요. 처음에 이 숫자를 클릭하면 숨어 있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값이 체크 안 돼 있는 거는
얘를 다시 체크해야만이, 선택을 다시 해야만이 비로소 값이 체크가 돼요. 그리고 항목 이름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 지금 3D TV 컴마하고 3억 36억 6천만 원 나와 있잖아요. 얘가 구분기호 컴마로 되어 있는데 그냥 줄바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줄바꿈으로 되어 있으면 컴마가 안 찍힙니다. 얘가 쉼표로 되어 있으니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고, 얘가 위아래가 아니라 사실은 옆으로 나오는 애인데 금액의 숫자가 커서 위아래로 보이는 겁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건지 뭐로 구분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얘가 글자가 작으면 자 보세요. 값 빼고 계열 이름하고 항목 이름 두 가지 여러분 세미콜론이나 컴마로 한 줄로 나오잖아요. 얘를 줄바꿈으로 누르면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값이 커가지고 위아래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바뀌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겁니다. 줄바꿈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쉼표로 해놔도 줄바꿈으로 보이는 거는 글자가 길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요것도 실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의 하나예요. 요거 쉼표로 구분하는 건지 줄바꿈으로 구분하는 건지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요소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범례는 아래쪽으로 내려놓으래요. 아래쪽에 내려놓으시고 확 살아났네 옆으로.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을 클릭한 후에 테두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라고? 둥글게 해주시고 너비는 3포인트 3포인트로 두툼하게 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모서리 둥글게 처리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과거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시험에 어떻게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시험장에 도착을 하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상설시험장은 남대문에 있습니다. 숭례문 복원한 자리 옆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상공회의소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요. 우리 시험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건물로 들어가시면 시험장 1층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타시고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의 화살표로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거기 시험장이 있고 항상 개방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 오른쪽에 식당들이 있어요. 동네보다 좀 비싸더라고. 맛은 모르겠고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손님 많은 걸 봐서는 맛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실도 주변에 다 있으니까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불편함 없게끔 시험이 돼 있어요. 시험장은 그렇게 해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